그러면 변호사님 이제 지금까지 책에 이제 저자님의 그 과거 스토리부터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는지를 감동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또 생긴 게 네.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이제 말한 그 부자가 된 친구 아, 그 네. 이야기인데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부는 네. 변호사님보다 못하셨죠. 네, 뭐 완전히 못했다고 하면 그 친구가 기분 나쁠 거고, 네, 저하고는 좀 차이가 났죠. 네. 그러면은 공부머리와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돈머리라고 해야 되나? 네, 사업적인 다양하게 머리? 있죠. 맞아요. 이게 좀 그 다른가요? 아니면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가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부라는 거는 수많은 지능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외우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장에 다 발휘하는 그런 배짱도 필요한 것, 이런 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그런 자질 같고, 그리고 뭐 사업, 장사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서비스와 뭐 용역이든 재화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소위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마음이 돼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지, 뭘 원하지, 이런 거를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근데 그건 공부 시험과는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게 특출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런함도 또 공부하는 또 다른 면의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공부의 부지런함은 예습복습 성실하게 하고 이런 부지런함을 의미한다면, 사업에서의 부지런함은 정말 발로 뛰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마케팅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이런 부지런함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성격적인 면도 그렇고 그런 사업적인 수완보다는 좀 학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런 지능, 재능 이런 게 다양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은 뭐든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는 것,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와 뭐 사업, 돈 이런 게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원 오브 댐. 이게 막 공부하는 그런 게 것 같아요. 네. 다 이렇게 막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막 그런. 네, 맞아요. 이게 다 분야가 다 다양하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거에 맞고 어떤 사람은 또 저기에 맞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역시 공부머리는 따로 있어.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사업을 알아보고 있어. 이렇게 하는 분들 있을까 봐. 그러나 그거는 그 자질은 그 일에 딱 갔을 때 좀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뭔가에 타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부 얘기를 해본다면, 공부에서 공부머리 타고난 사람들 물론 있죠. 그 사람들은 노력을 조금만 해도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성취를 이룬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한 노력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보다 조금 더 나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질이 있어야만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만 성공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게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정도에서 조금 더 5분 더 공부하고 5분 더 노력하고 5분 더 일하고 이러면은 남들보다 충분히 더 높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저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자기가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다 보면은 또 잘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 내가 공부머리가 없고 나는 이 머리가 있어 이렇게 또 판단할 게 아니라 어릴 때일수록 좀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자기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제가 이 하루 책 쓴 것도 처음 책을 써봤는데 이게 누가 뭐 부탁해서 쓴 것도 아니고 처음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신, 뭐 내가 책을 잘 쓰는구나 이걸 알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처음 책을 쓰는 순간에 있을 것이고. 근데 청소년들에게 내가 공부라는 길을 걸어본 그 경험을 나눠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그러면 글을 한번 써볼까 해서 하다 보니 또 물론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뭐 편집을 해 주시기도 하고 다듬어 주시지만 그렇지만 막상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연습하고 해보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책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돼서 10권 쓰고 내가 정시하러 보니까 이미 뭐 12권이 되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막상 해보고 노력해보면 좀 더 나아지면은 더 노력해보고 이러다 보고 정시하러 보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들 잘하시네요. 타고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역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한국 사회를 보면은 네. 중고등학교 때 보면 공부에 대한 압박감이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떤 견해를 좀 갖고 계신지. 이거는 우리나라의 좀 거시적인 얘기인데 이 진지한 얘기로 들어가나요? 거시적인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중동의 나라들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와서 그거 팔아서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조그마한 반도 국가에서 아무것도 자원도 없는 나라라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거는 인적 자원이죠. 네. 즉 사람들이 이 머리 두뇌로 뭔가를 개발해내고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달성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이런 사회 구조가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장점은 있으나 공부에 분명 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까지 공부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너도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해서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죠. 그게 좀 부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으로 계속 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처지는 맞는 것이고 따라서 인재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점점 사람들이 내가 정말 뭘 해야 될까? 사업을 해야 될까? 공부를 해야 될까? 아니면 뭘 해야 될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을 좀 청소년들에게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번 다 겪어보면서 나는 역시나 딴만 문제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그거는 좋죠. 근데 다른 데 길이 있는 학생들까지 막 너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변호사님 되시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5년 차 이상 네. 하시면서 정말 뭐 심각하게는 다양한 사건 사고도 보실 거고 네.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운데서 보셨을 때 진짜 인생이 뭐 예전에 그런 문구를 빌리자면 성적순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사건들을 떠올리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네. 정말 별의별 사건, 가슴 아픈 사건 그렇지만 이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 변호사가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면서도 안 좋은 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보람도 느끼고 좋기는 한데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제 깨닫는 게 있어요. 깨닫는 게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그 잘 사는 거는 아닌 거는 맞아요. 아닌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러면 공부를 그게 또 반대로 뒤집어서 그럼 공부를 못해야 잘 사나? 물론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은 잘 못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인생을 좀 시행착오 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그걸 좋아하니까 내가 못하거나 싫어하는 거를 피하면서 어떻게든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려는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선택을 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자기 자신을 잘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올 일이 잘 없으시고요.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나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저에게 찾아오면서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의 제목이 하루라도 공부만 할 수 있다면인데 이게 또 저자님의 말씀을 옆에서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이 공부라는 게 단순히 뭐 입시 공부나 학교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나는 공부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뭐 운동일 수도 있는 거고 악기 연주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부네요. 그렇죠. 그 많은 여러 가지 사람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공부일 뿐인 것이고 근데 그 공부에 적용되는 그 속성이 다른 일에도 다 똑같아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뭐 공부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 하루라도 공부만 했을 때이라는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거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이거 하나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 삶이 재밌을 텐데라는 바람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은 사실은 누구나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잠깐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번 받아들여 보면 공부가 어렵지만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 시간 자체도 또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행복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가치, 재미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 네. 진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분야에 어떻게 해야 매진하고 몰입하고 또 거기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꼭 발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공부라는 키워드에 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고 보실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항상 재밌진 않죠.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그래서 책상 앞에 앉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학생들에게도 조언하는 건데 일단 책상에 일단 앉고 나서 그 다음은 공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상. 공부를 잘하게 됐을 때의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짧게로는 뭐 성적이 올라서 부모님에게 뭐 칭찬을 듣는다, 선생님 인정을 받는다, 뭐 이런 공상 또는 뭐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해서 뭐 그런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상상 아니면 내가 원하는 뭐 대학교 이런 거 상상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열의가 불타오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의 이유 그럼 거창한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눈 감고 상상했을 때 뭔가 나를 흐뭇하게 웃음 짓게 만드는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하고 그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난 이걸 하는 거다라고 하면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상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이제 고등학교요. 저희는 남고였는데 그래서 이제 옆 학교는 여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버스 안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뒤엉켜서 이렇게 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예요. 저 공부할 때 이제 상상을 해요. 내가 만약 지금은 꼴찌예요. 수학도 정말 다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그래서 눈을 감고 상상하다 보면 제가 이제 버스에 타고 있습니다. 서 있는데 옆에 정말 귀여운 여학생이 저를 꼿꼿이 저기요. 네? 저 뭐 떨어뜨리셨는데요. 뭐요? 여학생이 주워주는 거. 여학생이 먼저 성적표? 박철범? 1등? 저기 전화번호 좀. 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상상하니까 공부가 하고 싶고 막 문제가 잘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됐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순간에는 정말 공부를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결국은 공부의 이유라는 거는 결국은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이걸 어쨌든 하게 만들어주는 그건데 공부를 하기 전마다 1분 동안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 제가 그게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혹시 그 저자님 책들 가운데서 네. 뭐 공부 좀 이런 책들은 이제 약간 동기부여 네. 그리고 Y를 찾고 나를 이해하는 거 그런 거에 좀 집중되어 있다면 그 공부의 구체적인 스킬 이런 걸 좀 다루는 책도 있으신가요? 네, 있죠. 이 하루라도 공부할 수 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공부의 의지. 그래서 제 에세이였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려주는 책은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던 하루 공부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루 공부법에는 이제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하루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국영수 공부 방법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게 하루라도 공부할 수 있다면 뭐보다 판매량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셨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 또 성인분들은 이 방학공법이라고 제가 있는데 그거는 방학공부법? 네, 방학공부법. 방학공법은 방학 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 근데 방학공법이면 학생들의 방학에 대해서 다룬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에서 다룬 거는 방학은 원래 아무 학교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그럼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이게 성인들의 삶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하는 수험 공부는 누가 때려가면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청소년기의 방학처럼 나태해지기 쉬워서 그 앞부분에 그 성인들의 시간 관리와 접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뒷부분은 왜 공부라는 결국 저는 세 가지 능력이라고 봅니다. 뭔가를 이해하고 그다음 뭔가를 외워서 그거를 시험 문제에 응용하는 것. 즉 이해력과 암기력과 사고력 이게 공부에 필요한 능력인데 그 각각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방학공법이라서 성인분들은 이런 책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노하우와 스킬까지 녹아 있는 책 하루 공부법, 방학 공부법 그렇게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너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